네, 이제 침으로 넘어가서 이제 앞에 건 이제 말로 해서 빨리 넘어갈게요. 야, 9번 틀린 사람 없죠? 11번부터 시작하시죠. 야, 왜? 사전 무시하지 마. 그래도 사전, 물론 이제 사전 다들 어느 정도 맞췄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대우야, 설마 9번 틀린 건 아닐 거 아니야? 야, 9번 뭐 얘기 안 해도 되니? 그 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그 적분식이 의미하는 게 뭔데, 첫 줄식이? 첫 줄에 있는 그 F'의 식이 의미하는 건 F1과 F 마일이 같다니까 축이 X는 0이다를 준 거죠? 그거 가지고 그냥 풀어 나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 뭐 시험지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네. 다 잘 풀었겠지 뭐. 자, 10번 어때요?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각각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개수 찾는 건데 마지막 하나만 한 개가 돼서 홀수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풀었을까? y좌표 자연수 되는 것들? 오케이, 넘어가서 11번 해야 된다고? 아니죠? 몰라? 위치식이 뭐냐, 용수야? 다시 P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식을? 위치 빼서 절대값, 그쵸? 위치 빼서 절대값 하니까 그 절대값 안에 함수 가지고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0에 가장 가까운 값이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겠죠. 절대값이어서 최소이려면 0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는 순간을 찾아서 그냥 미분해서 가속도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12번 문제의 경우는 쓰는 게 맞아요. 9까지 얼마 안 돼. 3개씩 잘라서 성질 쓰는 거잖아. 3개씩 끊기잖아, 조건이. 됐어? 그래서 이제 3개씩 3번 반복해서 쓴 다음에 공차 찾아서 등차 수열에 합 때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는 쉬웠어, 그치? 오케이. 넘어가고. 자, 13번. 13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병주이 맞췄냐? 이거는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1분 단위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다른 값이 나와서 바꿨어요. 그 뭐야, 맞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여기. 너무 아쉽게 틀렸어요. 아, 너무 아쉽게 틀렸다. 오케이. 야, 그 절대값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t라는 값,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ht인데 그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우극한, 좌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쵸? 오케이. 그럼 개수가 바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얘들아, fx의 식을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0보다 큰 범위에는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맞을까? 어떻게 그려지죠? 떠있는 형태니까 어차피 가운데 축이 2고 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겠지? 오른쪽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됐어? 자, 그럼 0보다 작은 쪽은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그려줄 거고. 맞아? 근데 언제 1, 4, 5일 때 그 절대값 극한식이 성립해야 된다며. 그럼 특수한 상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너희. 딱 그게 3번 정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합리적 의심이 어떻게 될까? 요 값이 딱 얼마니, 얘들아? 5지. 그럼 함수식이 바뀌는 순간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겠네? 이거 전후로. 괜찮을까?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2개의 값 1, 4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어떻게 했어? 문제에서 연속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치? 여기서 분명히 만나고 있었을 거야. 그랬을 때 이거 바로 때리고 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무슨 말이지? 1, 5는 오른쪽 함수 때문에 개수가 바뀌는 순간이 생긴 거야. 맞지?
4는 어떤 함수? 왼쪽에 있는 함수 때문에 생겼다라는 걸 찾아내야겠죠. 이런 상황. 이건 그래프 개형을 체크해봐야 돼요. 오른쪽 함수 때문에 생기는 게 5랑 4가 될 수도 있어. 그럼 1은 요놈 때문에 생기는 거여야 돼. 그 케이스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 그린 거 따져보셔야 되고, 두 가지는 따져보셨어야 돼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그렇게 두 가지를 따졌을 때 요 그림이 답이 되셨을 겁니다. 괜찮을까 그러면? 됐어요? 오케이. 요게 지금 어때요? 딱 2, 얼마죠? 1 맞죠? 꼭지점. 4가 왼쪽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당연히 갖고 계셨어야 돼. 그치? 그럼 여기 있던 꼭지점이 어디로 갔어? 요점까지 간 거죠. 그쵸? 그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해서 A랑 B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식 두 개야. 꼭지점의 이동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 0,5에서 만난다라는 조건 두 개. 그 두 개 이용해서 A, B값 찾았으면 답 나왔을 겁니다. 이해 가냐? 계산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보면 풀 수 있겠지? 오케이. 자, 13번 풀어서 맞춘 사람. 1명, 2명, 3명. 그림이 좀 험악했어요. 그림이. 그치? 그림이 험악했습니다. 그래도 뭐 식을 다 쓰진 않을게요. 그냥 필요한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게. 순서대로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가 써먹을 조건들을. 첫 번째는 접선 2개. 일단 접선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접선이랑 어떻대? 수직인 선이 BP래. 맞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수직인 선이 BP래. 그럼 무조건 뭐야? 지름이지. 항상 원의 중심이랑 접점을 연결해야 수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 얼마? 지름 6루트2다. 우선 이 그림이 먼저 보여야 되고. 됐을까?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왼쪽에 QP라는 선이 또 지나가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얘를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 뭐 너무나 당연히 얘도 수직이죠. 뭐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 지름이니까. 됐어? 그리고 C는 요점. 그래서 뭐 이 아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야, 사인의 비율이 주어져 있는 거 맞지? 괜찮아요? 사인의 비율 주어져 있죠? 몇 대 몇이래? 3대 1이야. 그렇다고 뭐 각이 3대 1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알파와 베타라고 좀 할게요. 자, 그럼 원주각에 의해서 얘는 어떤 놈의 원주각입니까, 얘들아? QB의 원주각이다. QB의 원주각은 여기 아래 또 있다. 요거 알파지. 됐습니까? 베타라는 놈은 QC의 원주각 하나 더 있어. 알파, 베타를 하나의 삼각형 내로 데려갔어. 그러면 사인의 B는 뭐랑 같다? 변의 길이 B랑 같다. 됐어? 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얻어낼 수 있어? 3대 1이다. 요거 하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괜찮아? 야, 그런 다음에 내가 지름을 알고 있잖아. 맞아?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친 조건이 또 있니, 얘들아? 필요한 조건? AB가 12라는 조건이 있네요. AB가 12라는 조건. 얘도 너무 땡큐한 조건이네, 그러면. 왜? 직각삼각형. 눈에 보여요? 알파? 요거 보여? 됐어? 그럼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먼저 써야겠죠? 탄젠트 알파 얼마? 12분의 6루트 2잖아. 2분의 루트 2인가요?
됐어요? 그럼 사인 알파 얼마냐? 밑변 높이잖아. 반대로 썼어? 오씨, 큰일 날 뻔했어. 루트 2네? 됐지. 그럼 사인 알파 얼마예요? 1분의 루트 2야. 루트 3이겠지? 루트 3분의 루트 2. 이렇게 찾았어야 돼. 사인 알파 값. 그러면 내가 사인 값 찾았고 지름 알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끼리 다 표현 가능합니다. 얘도 표현 가능하고요. 얘도 표현 가능하고요. 심지어 사인 알파 값을 구했으면 그거의 3분의 1이야. 사인 베타 값도 알고 있는 거야, 나.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알아낸 조건은 요 길이 찾을 수 있고, 맞죠? 요 길이 찾을 수 있고, 괜찮을까? 마지막 하나, 누구만 찾으면 되겠어? 이 길이까지 찾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공통 과목이잖아. 물론 써도 돼. 근데 계산이 엄청 이쁘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 미적분에 이익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취지가. 알겠지? 정 모르겠으면 써서 원내사 하시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올로. 시간이 좀 충분히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 됐어? 그럼 다시 마지막. 얘는 어떻게 구할래? BC. 뭐 하면 돼? BC도 쉽지. 왜? 내가 방금 말했죠. 요거 구했고 요거 구했지, 얘들아. 계산해서. 근데 두 각에 대한 사인 값 알고 있지 않아? 그럼 코사인 값도 아는 거지 않냐? X 잡고 한쪽 각에 대해서 코사인 버튼 때리면 끝나겠지. 그럼 길이 나오고 각 알고 있으니 넓이 공식 사용해서 답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요게 14번에서 발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엄청 숨겨놓고 뭐 보조선 긋고 그런 조건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는 할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번은 마지막에 풀게요. 좀 전반적으로 훑어만 본 다음에 15, 30번을 좀 풀게. 좀 이따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20번? 20번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만나는 점의 개수죠? 얘가, 그치. 아마 앞에서 이미 만나는 점의 개수가 나왔잖아. 몇 번이었니? 13번에서 나왔지, 사실상. 이렇게 중복해서 두 개가 나올 확률은 조금 적어요. 뭐 얘는 뭐 교육청에서 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야, 20번은 뭐가 중요했냐? GX를 일단 써놓고 생각하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써야 돼, GX는? X가 4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X가 4보다 작으면은 부호 반대가 되면서 빼기가 돼서 2배의 2의 X제곱이 됐을 거고요. 됐죠? X가 4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fx 2배가 되셨을 거예요. 됐어? 자, 2의 x제곱의 2배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4라는 값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냐? 증가하고 있었겠지. 점근선은 x축을 따르면서 증가하고 있었고, 얼마까지? 4 집어넣으면 32까지. 현재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야, 그럼 아랫놈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fx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니? a, b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원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감소하는 2분의 1의 x제곱 꼴인데, 그게 앞에 마이너스 위아래 뒤집어진 꼴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점근선 얼마고? 점근선은 b가 될 거고. 됐어? 근데 두 함수 모두 공통점이 뭐야? 1대1 함수야. 이해가지? 그래서 y는 t를 딱 그었을 때 혼자만 튀어나와 있으면 안 돼.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 교점은 무조건 0개 아니면 2개라고 했으니까. 끝났지. 그래서 오른쪽 계속 그려가는데 여기에 하나가 함수값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건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얘도 지금 점근선이니까 이거 아래로 내려가진 않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넘어가선 안 될 거고 이 x축이랑 만나면 안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이 그래프 모양을 찾아내 달라는 문제였죠. 20번. 우리가 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냐? 아까 11, 12 막 이런 거보다. 괜찮을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21번의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집니까, 얘들아? 뭐 이차함수고, 야,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줬어요. 문자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K가 양수라는 조건 적고 2분의 K보다 A는 크고 축의 오른쪽에 점 A가 위치해 있고 막 이런 조건들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조건들 가지고 그래프만 잘 그렸어도 대충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1번. 자, 우리가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0과 K에서 X축에서 만나고 있고 가운데가 2분의 K일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점 A의 위치는 요 정도에 있대. 그래서 좀 더 위쪽에 합시다.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이 GX래. 요게 Y는 GX야. 좀 이따 보고 fx의 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됐을까? 자, x절편 b 다 된 것 같아요. 자, AOH의 넓이를 AOH 요건가? 요거 S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근데 이 S가 또 어디에 있어? A에서 B까지 G를 정적분한 것도 S래. 요것도 S래. 좌우 넓이가 똑같대.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도 똑같아야 돼. 밑변도 동일해야지. 요거 A잖아. 그럼 얘도 A라는 뜻이라고. 가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B는 2A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야, 그럼 우리가 알아낸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요 점이 2A,0이거든. and 요 점은 A,-A제곱 더하기 KA거든. 됐어? 야, 접선에 외부점을 하잖아. 우리 아까 15번 기울기 이해가냐?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하시면 A로 약분까지 돼서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기울기. 그게 뭐랑 같아야 돼? 미분계수랑 같아야겠지.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K죠.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어. K를 없애는 이유는 단순해요. 어차피 내가 나 조건에 쓰려면 A만 나오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야. 괜찮을까? 네. 그래서 이걸 나 조건에 대입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fx라는 놈은 마이너스 x제곱의 요 놈 2분의 3ax인데 2분의 1ax를 빼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x제곱의 ax가 됐을 거거든. 됐어요? 심지어 이걸 또 적분하고 계시면 안 되지. 0과 a에서 축이랑 만났는데 그걸로 둘러싸인 넓이네 6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a 세제곱. 그게 지금 나 조건에서 말하는 3분의 32겠네. 됐냐? a는 4. 더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이제. 괜찮을까? 21번. 오케이. 그래서 21번도 진짜 21번 치고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22번을 좀 이따 15, 22, 30 한 번 해봅시다. 자, 미정 넘어갔어. 조금 더 털어볼까? 자, 28, 29, 30인데 뭐 28, 29를 먼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문제들 좀 봅시다. 자, 28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28번 얘들아. 28번. 얘들아, y는 x분의 lnx라는 그래프 기억나요? y는 x분의 lnx? 이거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증가하다가 0에 수렴하는 이런 형태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를 y축 대칭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y축 대칭은 x의 부호반대. y는 마이너스 x에 l은 마이너스 x죠. 그럼 좌우 뒤집어지는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됐어? 자, 얘를 위아래 뒤집으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그럼 누구의 부호반대? y의 부호반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꼴이거든. 그럼 다시 우변에 마이너스 곱한 꼴이랑 똑같거든.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그래프지. 요거.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그래프. 굳이 뭐 미분하고 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기본형 알고 계신다면.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시간 좀 절약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y축 기준 왼쪽은 저 초록색 이런 형태로 생겨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생겼니? 위로 볼록의 가운데 축이 1이어야 되는 형태. 됐어? 그럼 이제 중요한 조건은 누구야? 그 식 아래랑 네모 박스겠지. 그럼 식 아래부터 한번 봅시다. 0과 2 사이에서의 t값 f'x가 t. 얘를 만족하는 음수 x. 이 그래프 위겠지.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는 순간. 0인 순간 언제냐? 접선의 기울기 0인 순간. 요 순간이잖아. 접선의 기울기 0.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거는 이거 계속 증가할 거니까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해보자. 접선의 기울기 2. 얘는 기울기 0. 됐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요 x 있죠? 이 값을 갖는 이 x 값은 요 사이에서 체크하겠다는 소리지. 요식을 만족하는 x 값. 음수 x라고 했으니까. 됐어? 그걸 뭐라고 부르자고 우리는? GT라고 부르자고. GT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의 값이야. GT. 됐어? 접선의 기울기가 0과 2 사이가 되도록 하는 x값. 음수 x값 중 하나. GT.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 해달래? 네모박스. K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의 그래프와 y는 tx 더하기 k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래. 자, 요 점은 어때요, 얘들아?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t라는 뜻이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gt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러면 한마디로 요 식이 거기 나와 있는 y는 tx 더하기 k랑 관련이 있겠지. 평행한 놈이지. 이 접선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a라는 놈은 뭘 의미하냐? 대호야, a는. 이 식에서 그 네모박스에 갑자기 a가 뚱딴지 마냥 등장했잖아. 그치? 그 a가 의미하는 게 뭔데? fx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절편? y절편. 누구? 그러니까 그 아래식 2차 함수식. 그거의 y절편이 a라고. a는 거기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잖아. 일단 주어진 식에서. 이해가요? 그래서 k가 그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래? 2개래. 지금 봐봐. 요 상황은 어때? 얘 왼쪽 그림만 보면 교점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공통접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돼. 오른쪽 그래프가 0,a가 뭐 어딘가 있겠지, 그치? 됐어? 위로 볼록이지? 동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 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의 네모박스까지가 의미하는 시기. 항상 교점이 2개가 되도록. 잘 봐봐. 거기에 나와 있는 y는 tx 더하기 k라는 놈은 기울기가 t, 쟤랑 평행해야 돼, 지금 알겠지? 그런 상황에서 y절편이 k야. 됐어?
근데 이 y절편이 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게 문제 취지야, 지금. 됐지? 그럼 k가 a일 때 생각해봐. 요점이란 말이야, a라는 값이. 됐어요? 그래서 k가 a일 때는 얘랑 평행하게 그리면 두 점에서 만나요. fx가. 얘보다 살짝 커졌어. 두 점에서 만나 계속. 됐니?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계속 만나지. 그러다가 분명히 얻는 순간 한 번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왼쪽에서 그 조건을 채워줘야 된다고, 나머지 한 점을. 그리고 이 그래프가 또 올라가면 왼쪽에서 이제 두 번씩 만나겠지, 계속. 유지가 되겠네, 네모박스가. 그래서 저 노란색을 찾아달라는 거였어요. 공통접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식을 어떻게 쓸까? 뭐 계산은 한번 어차피 해설지에도 또 계산은 똑같이 할 거거든, 아이디어 이후로는. 그래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접선이 여기서 공통접선 조건을 써야겠죠, 그쵸? 얘를 문자 뭘로 쓸까? 얘들아, 요놈 문자 뭘로 써야 될 것 같아? 아무 문자나 갖다 쓰면 안 돼? 왜? 얘는 2차 함수식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라는 놈 아니었니? 그럼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느 순간이야? 기울기 t일 때잖아? 미분에서 t 되는 거 찾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t가 되는 순간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그때 x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2분의 t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점은 뭐 1-2분의 t, f1-2분의 t가 될 거야. 뭐 대입해 보시면 되겠지. 이건 이 정도는 대입하셔야 돼. 됐어? 그럼 내가 공통접선, 다른 접점 어떻게 푸는 거였어? 여기서의 미분계수, 여기서의 미분계수, 이미 팀 t라는 값으로 똑같지, 그치? 그거 되도록 식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로 하는 거였었지. 괜찮아요? 그럼 저 왼쪽 아래 점은 몇 콤마 몇인데, 이 점은? gt 콤마. fgt지 뭐. 됐어?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1-2분의 t에서 gt 뺀 거 분의 f1-2분의 t에서 fgt 뺀 거는 t야. 됐니? 자, 그럼 양면의 분모를 곱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써먹기 위해선 분모를 곱한 다음 양변 미분도 생각하셔야 돼. 됐어? 다 안 쓸 거야, 공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요건 대입하세요. 주어진 식에다가. 알겠지, 얘들아? 주어진 fx식에 대입해야 돼. 직접 계산해봐, 알겠지? 뭐 다 풀었을 필요 없고 제곱으로 표현해도 돼요. 그러고 나서 자, f'gt는 t라는 조건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미분해서 gt 집어넣으면 기울기 t 나와야 돼. 접선의 기울기. 얘를 미분해서 식을 쓰면 저 모양이 무조건 나오지, 여기서. 됐니? 걔를 t로 바꿨으면 식이 간단해지실 거야. 알겠죠? 그리고 a라는 값이 여기서 등장할 거야. 맞지? 그 a를 뭘로 바꿨으면 돼, 이제? ht로 바꿨으면 돼. 그럼 다 t에 관한 함수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구할게, 얘들아. g1 플러스 h'1이지. 다시 이건 대입해서 식 쓰라고 했어. 식 써. 알겠지? 얘는 미분하시면은 간단해져.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분모 곱한다면 미분이다. 알겠죠? 그러면 f'gt의 g't가 될 거야. 속미분까지. 맞니? 여기 넘어가면은 t 곱하기 g't가 있어요. 요거 t야. 그리고 그러면 사라져. 식 간단해진다고, 결론이. 알겠어? 그래서 얘를
A라는 걸 HT로 바꿔주시면 HT는 하고 정리하셔요. 그리고 한번 1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서 1 집어넣으시면 돼. 결론은. 일단 정리 거기 좀 필요한 조건들 적어놓을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좀 적어놓으세요. 네. 자, 29번 체크합시다. 자, 일단 AN이 등비라는 건 좀 이따 쓸 거고, 첫째 항이 자연수, 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만 체크. 시그마. 절대값 AN 플러스 1 빼기 AN 플러스 1로 주어진 식을 쳐다볼 수 있어야겠지.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죠. 괜찮을까? 즉, 시그마 뒤에 있는 게 일반항이잖아. 요놈들을 다 더하겠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앞에 게 양수면 오케이? 어때? 무조건 0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에 게 음수여야만 해요. 그럼 주어진 일반항식은 2배, 뭐 마이너스 2배가 되겠죠? 뭐 AN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결국엔 요놈들의 합 C 26이다라는 게 된다고. 여기까지 오케이? 야, 그러면 어떤 특정 자연수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 갈 거야. 맞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홀짝에 따라서 양수, 음수가 반복돼서 튀어나오겠다. 그치? 홀수항들은 모두 다 양수일 거야. 맞을까? 됐어요?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은 무조건 마일보다 커 양수니까. 그럼 무조건 0이니까 나한테 필요가 없어. 난 짝수 번째 항들만 볼 거야. 됐나요? 짝수 번째 항들은 음수일 거니까. 근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첫째 항이 4였다 치면은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뭐 2분의 1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1 될 거고 점점 숫자의 크기가 작아지죠.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음수가 나오더라도 0에 가까운 음수가 돼버리면 얘보단 커지겠죠. 마일보다. 나중엔 또 0밖에 안 나와. 저 식에서. 괜찮아?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야? 가정하는 거지. n번째. 어느 순간에서는 무조건 0 나온다를 설정하셨어야 돼요. 짝수 번째 애들 중에서. 괜찮을까? 그래서 뭐 2n번째 까지는 아직 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이때까지. 근데 그 다음 짝수 번째에서는 이제 마일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할게요. 그 후로는 계속 마일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해가도.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됐어? 그래서 26이라는 합은 요때까지의 합만 체크하게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조건 하나 나와야겠죠? 왜? 우리 A에 관련된 식은 알고 있잖아. A에는 첫째 항 몰라. 자연수니까 K라고 하자 그냥. 대문자 K 쓸게요. 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이잖아. 됐지? 그러면 요놈의 범위 대입해서 식 쓸 수 있겠죠? 알아서 쓸게. K 마이너스 2분의 1에 2m 마이너스 1제곱 마일보다 작다. K 마이너스 2분의 1에 2m 플러스 2 빼기 1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됐냐? 여기까지 오케이? 야, 홀수 제곱이면 어차피 무조건 홀수 나오니까 양변 다 그냥 마이너스 곱해버립시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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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됐지? 그런 다음에 우리 주인공은 K야. K를 찾아야 돼, 첫째야. 그래서 K라는 놈은 분모를 곱해줄게요. 2의 2m 더하기 1제곱보단 작거나 같고 2의 2m 빼기 1제곱보단 크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져. K는 자연수야. m의 값에 따라서 저 범위에 들어가는 K 값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 K의 범위를 제한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총합이 26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총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다시 한번 복기. 홀수일 때는 홀수 번째 항들은 공비를 짝수번 곱해서 항상 양수라 0 나온다 했어. 나는 짝수 번째 항들만 더해서 26이 나와야 되며 그 짝수 번째들의 합은 요때까지만 더할 거라고. 그 후의 짝수는 위에 거 다시 0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 결론 A2 N이 2, 4, 2N 까지의 합만 생각을 한다고. 그게 26이라고. 됐어요? 네. 그래서 저 아래씨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더해야 되는 놈들, 그치? 저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배의 A2-2, 마이너스 2배의 A4-2, 마이너스 2배의 A2M-2. 요거 다 더하면 26이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앞에는 뭡니까? 앞에는 등비 수열의 합. 두 칸씩 떨어졌으니 공비는 4분의 1.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합은 어떻게 돼요? 뭐 마이너스 2로 묶을까요? A2부터 A2M까지 총 M개의 항이죠. 더할 거고요. 공비는 4분의 1이에요. 자, A2 첫째 항 얼마입니까? A2 K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 개수 제곱.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몇 개? M개니까 마이너스 2M. 한 개 얼마? 26. 됐어? 좀 복잡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랑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주어진 식을 좀 적어보면 분모 정도는 곱해주고 넘겨볼게. 그러면 K 곱하기 1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M제곱 는 자, 26 더하기 2M 곱하기 4분의 3. 어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뭐 더 정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앞에서도 어차피 방정식이 나온 게 아니고 부등식이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해서 체크하는 게 맞아요. M에다 1 넣고 M에다 2 넣고 M에다 3 넣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K값, 이 조건에 들어가는 K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M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됐니? 뭐 한 번만 해보면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M이 1이면 K 곱하기 4분의 3은 4분의 3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28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래서 K가 자연수 값이 나와, 28로. 맞아? 근데 저 초록색 조건 M이 1이면 어떻다고? 2의 1제곱과 2의 3제곱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돼. 돼, 안 돼? 28은 요 사이에 없지. 그럼 안 되는 거야. 되는 자연수 M과 K를 찾아야 돼. 어찌 보면 부정방정식인 거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 3일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체크 M이 3일 때 만족하는 K값 나오고 다시 시그마 AN 하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적어 놓으시고요. 잠깐 시간 줄 테니 적어 놓고 15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돌아가서 15번. 재혁아 15번은 체크한 거야 그러면? 못했어요. 아까 15, 30이야? 네.
대호가 했다고? 15번? 대호 차? 답은 나왔어? 이씨. 자, 얘들아, 주어진 함수식을 보니까 미분 가능, 불가능 약간 이런 조건 나오는 수 있는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건 체크 가능하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지 나머지 이 아래 거는 무조건이죠. 됐어? 그럼 미분 불가점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이 위의 식 때문에 생기거나 온전히 또는 함수식이 바뀔 때 생겨야 돼. 맞아? 첨점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함수식이 바뀌면서 첨점이 생겨야 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케이스는 두 개야. 근데 가조건 보니까 뭐래? 그런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나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됐어? 그럼 나는 그 가조건에 의해서 B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라고 했으니 B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가장 만만한. 무슨 말이지? 함수식이 바뀔 때 미분 불가능.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야, 그런데 나 조건 볼까? 야, 근데 gx는 요 식이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0이랑 한 번은 꼭 만나야 된대. 됐어요? 그럼 체크를 해보자. b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부터 해봅시다. 자, 위아래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위아래 0 집어넣으면 그러면? 듣고 있어? 위아래 0 집어넣으면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b가 0이잖아. 연속은 보장되어 있어. 그럼 0에서, 그치? 미분 불가능이려면 어때야 돼?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미분 불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가 달라야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야, 이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되니? b가 0이면 자, 힘든 거 알아. 좀만 힘내자. 자, 요 놈이 있잖아. 됐어? 얘는 식이 어떻게 생겨? b가 0일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모양 아니면 이 모양이지 않을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a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니 혹시? 안 줬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선은? 아, 잘못 썼어? 마이너스. 아, 2. 아, 오케이. 아, 그것 때문에? 알았어. 오케이. 그럼 됐어, 이제?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돼, 안 돼? 안 돼. 얘는 x축이랑 0에서밖에 안 만나.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조건은 음의 식은 하나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나올 수가, 음의 식은이 나올 수가 없어, 이건. 이건 음의 식은이 나오지 않아, 절대. 이해 갈까?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음의 식은이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0이라는 근 하나 빼고. 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가 음의 식은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 그럼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음의 식은 하나 만나고 0에서 b라는 값을 갖는 형태인 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0에서 딱 0이죠? 쏘리. 이렇게 생긴 거라고. y축 기준 왼쪽이.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문제가 안 생기나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조건에 위배된다 아니에요? 가조건에 위배된다 그러면? 지금은 뭐 내가 보기 편하게 한 거지만 fx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뜻이야? 요게 음의 식은이고 요게 0이라는 뜻은 fx 자체가 이렇게 음수에서 이미 근을 하나 갖는다는 뜻인 거잖아. 얘랑 계산하기 전에. 그럼 이거를 뒤집어 올리면은 첨점이 생기지. 얘 뺀다고 해서 첨점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내 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조건에 위배될 거야, 얘는. 얘는 나조건에 위배되고. B가 0일 때. 그래서 모든 케이스가 다 안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간단해지지. 2번. 자, 그럼 가에서 말하는 B에서 미분하지 않다라는 건 식이 바뀔 때 생기는 게 아니야. B가 0일 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B라는 놈 자체가 뭐여야 돼? X축과 만나는 순간이어야 됐었던 거라고. 이 B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 GB겠죠? GB가 0이 되는 형태였던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위의 식이 X축과 만나면서 첨점이 생기면서 어떻게 된 거야? FB가 맞겠죠? 미안해요. 이거인 음수인 B가 되겠지. 그래야 첨점이 생기겠지. 마이너스 X제곱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첨점이 생기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절대값 fx 때문이니까. 괜찮을까? 됐니? 오케이. 야,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fx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되는 것 같은데? x축이랑 b에서 만나고요. b는 음수니까. 심지어 y절편도 b야. 얘도 음수야, 그래서. fx가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겨 있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지금 문제 조건들이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음수인 파트에서는 한 번만 x축과 만나고. 그럼 가조건 만족이잖아. 미분물가점 하나. 그럼 이제 나조건도 만족이 됐지. 그럼 가조건에서 어떤 단어? 에서 만이라는 단어만 만족시키면 돼. 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 만은 뭐야? B에서 이미 미분불가니까 식 바뀔 때 미분불가면 안 된다. 됐지? 그럼 끝났네요. 위아래 0 넣어서 같고요. 위아래 미분에서 0 넣어서 같다 하시면 되겠지. 0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이제부터. 됐어? 더 해야 돼? 식 만들 수 있겠니? 그럼 이제 한번 체크해 봐요. 계산을 좀 써야 되나? 쓸까? 조건식만 쓸까요? 일단 저 fx식 자체가 b누면 0 돼야 돼요. 뭐 이런 식 하나 필요할 거야. 그래서 a, b 관계식 하나 만들어 내셔야겠지, 그쵸? 그런 다음에 위아래 b 넣어서 서로 0 넣어서 서로 같다라는 조건 이제 추가되면 돼요. 뭐 b는 음수고. 그리고 나서 위에 0 넣었을 때 아래 0 넣었을 때 같아야겠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하네요. 자명한 아니지. F0은 0 또는 뭐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제곱이니까. 됐어? 오케이. 뭐 F0은 0일 수가 없겠죠. B가 음수니까. 그래서 마일이다 해서 B값 나와요. 여기서 바로. 보이니까 말을 하게 되네요. 나올 거고요, B값이. 그런 다음에 뭐 해줘? 그럼 위에 거 미분해야 돼. 근데 이거 fx 개형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fx가 0 기준에서 음수라는 사실 보일 거야, 그치? 그럼 절대값 벗기면 식 반대로 나왔겠죠? 마이너스 fx로. 맞아? 그거 미분한 식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제로.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x 0 집어넣은 거 의미 없네요. 그리고 아래 거 미분해 주시면 2배의 f0. f 프라임 0. 이거 같다. 이렇게 해서 실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요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B값이 바로 나와버려서. 괜찮을까? 그럼 fx 완성돼서 gx도 완성이 되셨을 겁니다. 계산은 집에 가서 마무리 해보십시오. 넘어가서 22번 얘기해 봅시다. 얘들아, 22번 문제는 뭐 전항의 관계, 그러니까 전항과 전전항의 뭐 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칸 차이 나는 놈의 관계에 의해서 귀납적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 두 칸 떨어진 놈. 우리한테 뭐 줬냐? 우리한테 어떤 거 줬어? A? 6 줬지. 6번째 항 줬어. 역으로 가라는 소리일 거고. A6, 뭐 A5, A4, 3,
2, 1까지 가셔야겠지. A6은 6. 자, 병준아.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누구냐?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선 어떤 걸 케이스를 쪼개야 돼? A6이랑 관련된 놈은 누구지? 뭐 임마? 몇 칸 떨어진 놈이랑 관련이 있어. 귀납적정의 식을 보니까, 점화식 보니까 2칸이잖아. A, 4가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짝일 때랑,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게 써볼게. 홀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노란색, 핑크색으로 쪼개봅시다. 됐어? 야, 그러면 나 조건이 진짜 강력했던 거야. 그치? A4가 짝이면 얘들아, 나머지 놈들은 무조건 홀이었어야 돼. 2, 3, 4, 5가. 여기까지 맞냐? 네 개 중에 하나만 짝이어야 된다며. 나 조건 자체가. 됐어? 심지어 짝수면 절반 해서 6을 만드는 거였어. 그치? 이해가요? 요거 얼마냐? 무조건 1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요? 야, 그런 다음에 4로부터 2칸 떨어진 A2를 봐야겠지, 이제. A2의 입장에선 어때요? 홀수였으니까 2개 더해서 얘 돼야 돼. 홀, 짝 되네. 2개 더하면 짝 되겠다, 그치? 가능한 거 다 써야 돼. 1, 11. 됐을까? 그런 다음에 뭐 3, 여기에 9.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겠지. 반대로 1, 11까지 가능하겠네. 됐어요? 뭐 한 번 체크 정도. A3가 홀수니까 홀짝 더해서 A5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건 체크하셔야 돼. 항상 이어져야 되는지 봐야 되니까. 알겠죠? A3 홀수, 그러면 2개 더해서 A5 만드는 거야. 홀 더하기 짝 하면 무조건 홀이니까 되겠다. 자, 그래서 다 연결될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럼 A1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1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A3랑 생각을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자. A1이 홀이면 얘들아, 2개를 더해서 다음 걸 만드는 거야. 홀 더하기 홀은 홀이다. 말이 안 돼. 이해가요? 그래서 A1은 무조건 뭐였어야 돼? 짝이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절반해서 만드는 게 A3이잖아. 그렇다면 A3의 2배가 A1이야. 22, 18, 14, 10, 얼마지? 3이니까 6, 4, 2까지. 요게 A1이 가능한 값들이겠죠. 너무 많냐? 아닌가? 됐어요? 표정들이 약간 왜 뭐 아닌 것 같은 표정인데? 귤이 뭐 이상해? 4? 4. 아, 4. 바보. 나머진 맞아? 11. 맞지? 오케이. 요거 그러면 얼마? 2?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셔야겠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니, 얘들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홀수일 때 체크해야겠다. 홀수일 때. 자, 홀수일 때는 어때요? 2개를 더해서 6을 만드는 거지, 그치? 야, 홀수 2개 더해서 6 만들어야 될 거야. 6은 짝수니까, 맞지? 이거 홀이었어야 돼. 홀. 괜찮을까? 얼마 가능하냐? 홀수 2개 더해서 6 나오는 거. 다 쓰면 돼요, 그냥. 1, 5. 3, 2. 3, 3. 맞죠? 그리고 5, 1.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다. 됐어? 얘들아, A3는 무조건 뭐여야 돼, 그러면? 다시, A3가 홀이면 말이 돼, 안 돼? 안 돼. A3가 홀수면 홀 더해서 짝 나와야 돼. 그러면 모순이야. 그래서 A3가 무조건 짝이어야 되고요. A2가 무조건 홀이었어야 돼요. 짝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홀짝의 개수로 이렇게 찾아가셨어야 돼. 괜찮을까? 그러면 A3까지는 또 고정이야. 절반에서 저놈이니까 2, 60이네. 됐지? 그럼 얘가 무조건 홀수니까 더해서 그 다음 거 만들었을 거니까 이거 3이네. 이건 안 되네. 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맨 윗줄 하나만 가능할 거고요. 요걸로 이제 마지막 A1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A1이 뭐 홀짝이 다 가능할까요? 홀 안 되겠다, 그치?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럼 더해서 2 나오려면. 그럼 불가능. 그러면 얘는 4만 가능하겠지. 이렇게 찾아주셔야겠네요. 괜찮을까요? 됐어? 그럼 답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답이 맞냐? 왜 약간 미심쩍냐? 이거 노란색 다 더하면 얼마죠? 40에 60, 72 더하기 4에서 76 나오셔야겠네요. 이렇게 22번 정리가 됩니다. 라스트 30. 마음의 준비 좀 합시다. 네, 30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역함수가 나왔는데 뭐 미분계수에 관련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치? 그쵸? 그러면 합성해서 뭐 x가 된다라는 거 정도는 가져갈 수 있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 보자마자 F합성 gx가 식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0에서 gx까지 2에 코사인 파이 t dt 그냥 x랑 똑같은 식이구나. 일단 여기까지. 뭐 내가 당장 건들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보여. 현재 첫 번째 식에서. 됐을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한테 주어진 식이 hgx 더하기 2는 2x 세제곱 더하기 6 f1x 제곱 더하기 1이 돼.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저 f1이라는 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인 건가? 얼마인지. 그거에 대한 의문점. 이게 솔직히 f1이 아니고 그냥 상수 취급하면 되잖아. 구하는 거면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얘가 f1이라고 써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만하지.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을 쳐다보니까 자, fx 분의 h'x dx k 곱하기 f1의 제곱. f1을 안 구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돼요. k만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튀잖아.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 F1이라는 저 표현 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F1은 상수긴 한데 어차피 그 값을 구하진 않고 그냥 상수 취급해서 문제를 풀 거야, 우리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무기들을 가지고 저 답을 구하래. 그럼 내가 진짜 건들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들아? 건들 수 있는 건 결국엔 뭐밖에 없어? 뭐 미분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보여,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미분을 이 상태로 해보자. 오케이? 미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h 프라임 gx 더하기 2 g 프라임 x는 6x 제곱 12 f1 x. 아, 도저히 모르겠어. 그치?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자, 이 문제는 치환 적분을 하셨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더 이상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내가 그냥 직접 적분식으로 들어갔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 적분식 있죠. 오케이? x를 gt 더하기 2로 치환할 거예요. 왼쪽에는 정적분. x라는 놈을 gt 더하기 2로 치환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적분 구간 어떻게 처리할까 얘들아? 다시 나는 이제부터 적분 변수를 뭘로 바꾸겠다는 뜻이야? 적분 변수를 x였던 걸 t로 바꾸겠다는 뜻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식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인테그랄 범위를 아직 몰라. t의 범위 모르겠어, 그치? 근데 x 자리에 gt 더하기 2를 집어넣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갈 거야. 그래야 저 위에 있는 저 식을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뭐 미분 한번 해서 식 써보자. dx, g 프라임 t, dt. 됐지? 그럼 여기 옆에 다행히도 g 프라임 t까지 곱해지는 게 모양은 이쁜 것 같아. 이해가요? 분자에 있는 요식들이 얘야.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뻐졌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됐어요? 이제 문제는 범위야. t의 범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 가지고. 관계식 가지고. 우리 g라는 함수를 알아 몰라? 뭐 대입해서 값 찾을 수 있나? 모르지. 하지만 g라는 놈은 누구의 역함수였어? f의 역함수지. 그래서 넘겨서 f를 합성할 거야. f x-2는 f gt. 여기까지 괜찮을까? 2라는 걸 이항하신 다음에 양변에 f를 합성해 버렸어. 왜냐면 t의 범위를 찾으려면 t는 하고 정리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 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역함수 성질을 이용하는 거밖에.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t는 f x 빼기 2가 되고요. 얘들아, x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한다고? x는 원래 적분 구간 3에서 7이었지, 그치? 맞아. 역함수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1대1 대응함수야. 그냥 대입하면 돼. 얼마? 3 집어넣으면 f1부터 7 집어넣으면 f5까지의 범위가 되는 거야. t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에 f1이 써지고 f5가 써지는 거야. 자, 처음 시작할 때 겁먹지 말라 해서 f1은 그냥 상수 취급이야. 숫자야, 숫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f1은 들어가 있어도 돼. 식에 들어가도 돼, 막. 다시 한번 쓰자, 식을. 어떻게 돼요? 요 식은 이제 인테그랄 f1에서 자, f5는 잠깐 키. 자, 분모가 f의 gt 더하기 2고요. 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거 밑줄 친 거 이 왼쪽이랑 똑같다 했다, 그치? 그래서 그냥 오른쪽씩 갖다 쓰시면 돼. 6t제곱 더하기 12f1t dt. 일단 여기까지 쓰여줘.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됐어? 이제 f5를 해결할 거고 얘들아, 분모를 해결할 거야 이제 우리. 그럼 끝나 문제가. 잘 봐. fx라는 놈은 얘들아 처음에 어떻게 생겨 있었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자연상수의 코사인 파이 t라는 식으로 정적분되는 식이지. 자, 요 피적분함수에 포커싱 하셔야 돼요. 얘들아, 피적분함수는 무슨 함수? 주기함수. 코사인의 값이 일정한 값을 반복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2라는 자연상수는 숫자야, 그치? 어떤 숫자의 일정한 수가 반복해서 거듭제곱꼴로 표현되는 거잖아. 얘도 주기함수일 수밖에 없어. 이건 주기가 2야, 심지어. 괜찮을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봐, 얘들아. 이 피적분함수를 미분하면 어차피 요거 속미분만 곱해지지 않니? 코사인 파이 t의 미분한 꼴만 곱해지지. 그놈이 모든 부호를 결정할 거라고. 얘는 양수니까. 그럼 그냥 코사인 파이 t랑 거의 똑같이 증감이 되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됐어?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대칭성 뛸 거고 주기성 띄고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기성은 무조건 띄고 있는 건 맞잖아. 대칭성도
띄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이건 그랬다 지울 거다, 공간 없어서. 그러면 요 피적분함수의 생김새는 얘들아, 어차피 양수니까 x축 위에 떠 있을 거고 0부터 정적분이니까 오른쪽만 그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한 주기 동안. 간단하게 얘기해서 2까지 됐니? 그럼 얘들아, F1이라는 건 뭐예요? F1은 0부터 1까지 정적분이지. 그럼 뭐야? 1까지 요 넓이가 지금 현재 F1이라는 뜻이야. 이해갔어?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야. 그러면 F5는 5까지의 넓이겠지. 5가 뭔데? 여기 4잖아. 5는 여기 절반이지. 얘들아, F1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F5가. 요것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5 F1이 돼. 그래서 F5가 해결이 되지, 이제. 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인테그랄. 얘 가지고 하자. 얘 가지고. 야, 아주 만약에 요 놈은 x에다 gt 플러스 2 집어넣는 거지, 얘들아. 그치? 그럼 어디까지? 일단 gt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야. 맞아? 거기에 얼마만큼 더해야 돼? gt 플러스 2까지니까 한 주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분모야, 지금. 내 말 이해 가요? 그럼 뭐해? gt까지만 정적분을 한 거에다가 한 주기 정적분 더 추가되는 거지. 한 주기 정적분이 얼만데? F1 2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래서 분모를 0부터 gt까지 피적분함수 정적분에다가 한 주기만큼 gt에서 gt 플러스 2까지 정적분을 한 거야. 분모다, 분모 지금 쓰는 거. 됐어? 근데 얘는 그냥 fgt니까 t야. fgt지. 됐어? 요건 fgt야. 그럼 t지. 역함수니까. 플러스. 요 놈은 뭐라고? 한 주기 적분이라고, 한 주기 적분. 그럼 뭐야? 반주기가 F1이었지. 그래서 2F1이 되죠. 요게 분모야. 됐습니까? 괜찮니? 그럼 잘 보자. 마무리. 이거 T로 6T로 묶어봐, 얘들아. 얘 6T로 묶으면 6T에 T 플러스 2F1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통째로 약분돼요. T 플러스 2F1이 분모라. 분모가 이렇게 생겼을 때 T 플러스 2F1. 어휴, 큰일 날 뻔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뭐 해달라고? F1부터 5F1까지 6T만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답은 72 나오실 거예요. 75 빼기 3.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혹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고 가세요.